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좀 더워지다 보니까 스멀스멀 여름 휴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휴가를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직장이라든지 학교에서 단체 프로그램으로 MT나 야유회, 그리고 수련회, 수학여행, 단체여행 등등등 여러 명목을 붙이면서 정말 단체로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1박 2일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같이 모르는 사람끼리 방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룸메이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행복할 수도 있고, 이 룸메이트가 너무나 진상이라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만 했던 악몽 같은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착안한 오늘의 Q&A 주제는요, 승무원들도 룸메이트가 있어서 같이 방을 쓰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인턴 기간 동안 최악의 룸메이트 동료가 어떤 유형으로 있었는지 흥미진진하게 유형별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전 직장이었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턴 크루 기간 2년 동안 같은 인턴끼리 2인 1실로 방을 쓰는 제도가 있고요. 옆 회사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들어보니까 인턴 기간이 1년이긴 하지만 방은 똑같이 2년까지 룸메이트를 붙여서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입사하고 2년 동안 방을 한 명이랑 더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방을 쓸 때 큰 문제가 있을까요? 어차피 신입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항공사 직원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어떤 성향의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아주 희소하지만 진상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을 배려하기 싫어하는 약간 한 달 선배, 2달 선배가 원래 더 무섭잖아요. 그런 선배가 후배에게 뭔가 갑질처럼 방을 막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호텔 룸메이트로서의 진상 승무원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소음 유발형 동료입니다. TV 소리를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본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굉장히 시끄럽게 드라이기 소리를 내면서 말린다거나, 또 물소리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멜론 같은 거, 라디오 같은 거 틀면서 음악 소리, 말소리 크게 틀어놓고 청취하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엄마, 가족, 그리고 진짜 절친까지 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속 수다를 떠는 거예요. 이건 내가 대화를 듣고 있는 건지 저 사람 이야기를 엿듣고 싶지 않아 또 엿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통화를 크게 하게 되면은 진짜 피곤하고 다음날 비행을 위해서 좀 자야 하는데, 이 동료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은 시니어리티 유형 동료예요. 시니어리티, 다른 말로는 군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선배 중에 가장 무서운 선배는 나보다 한 달 먼저 비행한 선배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 살짝 나보다 일을 더 한 선배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 눈치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잘 챙겨주려고 내 옷 걸어놓으면서 선배 옷걸이도 뺏어주면서 언니 여기다 거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내가 내 핀 이런 거 U자핀이라든지 헤어핀들이 많잖아요. 그거 하나씩 뽑으면서 정리할 컵을 딱 마련하면서 언니 것도 챙겨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말꼬투리를 잡는다거나, 행동이 굼뜨거나 조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느리게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덜 챙겨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행동 가지고 계속 눈치를 주고 꼬투리를 주면 정말 이게 힘든 비행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조금 최소한 비행 때는 열심히 일했다면 비행 체류지에서 호텔 방 안에서만큼은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선배 눈치를 보면서 완전 이거 시집살이 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를 한번 겪어봤는데, 그냥 속으로 아휴 저건 진짜 해줘도 난리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배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선배를 속으로 조금 아휴 저것밖에 안 되는 인성이구나 이렇게 좀 비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선배 입장에서는 그러려고 비하받고 싶어서 존경받지 않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 텐데 약간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선배라면 후배를 오히려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불필요한 군기는 전 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네요. 세 번째 유형은 더러운 유형의 룸메이트 동료 되겠습니다. 물론 베드는 하나하나씩 해서 2개니까 어느 정도 분리가 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통로도 좀 애매하고 문 열고 그 옷장도 같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뭘 쓰고 나서도 정리를 하면 좋은데 다리미 펴놓고 썼으면 다리미 편을 출입문 그대로 펼쳐놓고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건지, 그리고 자기가 화장실에서 응아를 했어. 그럼 똥유지 같은 것도 완전히 쓰레기통에 뚜껑도 안 닫혀지게 막 바깥에다가 막 바닥에 막 버려놓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막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털들도 막 떨어지는데 그런 거를 그냥 욕실 바닥에 물이랑 같이 난장판을 쳐놓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저는 굉장히 더러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이 비행을 하다 보면 승무원들 손에 젤레일을 받는데 이 젤레일이 스티커처럼 이렇게 벗기면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막 진짜 헨젤과 그레텔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돌아다니는 동선마다 바닥에 떨어뜨려갖고 카페트를 보면은 그분 젤레일 떨어진 게 막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킹은 뒤집어서 벗어놓고 그러면 어떡해, 발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리고 뭐 자기 속옷 같은 거 빨아놓은 것도 아무데나 널브러뜨려 놓고, 와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쇼핑몰 같은 데 갔다 오면 쇼핑한 쇼핑백들도 있을 거고 그 음식 같은 것도 테이크아웃해서 먹기도 하는데 호텔방에서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드시고 나서 그거를 다 펼쳐놓고 진짜 그걸 또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건지, 방 안 가득 진짜 음식에 대한 냄새가 엄청 심한데 이거를 치우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쇼핑을 해서 알맹이만 쏙쏙 캐리어에 넣어놓고 쇼핑백은 난장판을 해서 이거 통로가 어디인지 발 디딜 곳이 없게 해놓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더러운 이미지로 남는 게 싫다면 이런 청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쓰는 공동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내가 원래 너저분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룸메이트가 있을 때는 조심하는 게 선배든 후배든 동료든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에 이어서 더러움이 이제 냄새까지 왔어요. 냄새 유발형 동료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냄새 유발형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땀 냄새, 발냄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각종 냄새들이 날 수 있는데 사람이니까 왜 안 씻는 거야? 안 씻고 그냥 바로 자버리니까 발꾸렁꾸렁한 냄새가 자꾸 나고 그 땀 엉겨붙어서 눅눅한 냄새가 그 예쁜 승무원한테서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깥에서만 청결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승무원이라면 같은 동료들끼리도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씻고 잤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향수를 엄청 뿌리는 향수 중독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도 저는 너무 역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향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호가 될 수도 있죠. 살냄새, 비누냄새 이런 거랑은 다르게 진짜 막 아주 독하고 비릿한 냄새가 나는 향수들도 좀 봤는데요. 그런 거를 진짜 온 몸, 온 방 안에 진짜 자기 이불까지 막 다 뿌려놓으면은 같은 공간에 갇혀있고 밀폐된 곳에서 환기도 잘 안 돼요. 호텔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환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음식 냄새를 풍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한국인이고 이분은 베트남 승무원이라서 이렇게 국적이 다를 경우에도 방을 쓰기도, 내가 청국장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포트에 끓여서 방 안에서 먹는다고 하면은 그 외국인 승무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같이 한국인들끼리도 어떤 분들은 그 청국장의 특유의 향을 싫어할 수 있는데 외국인 앞에서 그렇게 먹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유형도 있어요. 동남아 이제 크루 승무원이거나 아니면 동남아의 과일을 좋아하는 승무원이 향이 좀 심한, 예를 들면 두리안 같은 과일 있잖아요. 그 두리안을 방 안에서 먹게 되면은 약간 그 하수구 같은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맛은 단고구마처럼 맛있는데 그 향이 정말 맡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 두리안은 호텔에서도 안 먹는 게 사실은 예의인데요. 이렇게 호텔방을 둘이 쓰는데 거기서 두리안을 먹게 된다면 너무 고약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꼴초. 담배 피는 유형, 이게 진짜 힘든데요. 특히나 내가 비흡연자일 경우에는 코가 더 예민해서 담배를 많이 피우면 이 담배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나서 완전히 뭐 맥심 커피 같은 이런 커피를 마시고 나면은 입에서 그 냄새도 진짜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좀 냄새 같은 것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내가 피하자 이러면서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진짜 더 대박인 거는, 이건 제가 겪은 거는 아니었는데 한 저의 동료 승무원이
같이 방을 썼는데 그 사람이 선배랍시고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 거예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1차적으로는 호텔에서도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호텔 자체에서도 벌금을 물고 그리고 경고도 먹겠죠. 하지만 이거 회사로도 들어가서 회사에 당신의 이 방을 썼던 누구누구 크루가 여기서 담배를 피웠다 라면서 경고 조치를 하게 되면은요, 회사로부터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피해가지고 계속 방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욕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크루가 있다라면 조심스럽게 호텔 측에다가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진상을 부리는 룸메이트랑 같이 방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선배일 때 그 진상이, 두 번째는 후배일 때. 첫 번째 선배일 때는 자, 첫 번째 참는다, 두 번째 참는다, 세 번째 참는다.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막는다고 했는데 내가 사회생활 그래 선배니까 좀 참아보자 하면서 3번은 존버로 참는 거죠. 참습니다. 근데 4번째도 또 그런다. 이건 진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고 하루 이틀을 이 사람이랑 같이 방을 쓴다는 게 나 너무 힘들고, 아니면 특히나 그런 사람이 우리 팀이라면 그냥 저 같으면은 주변에 1명 정도는, 그러니까 팀 크루들 중에 1명 정도는 이 사람의 만행을 알 수 있도록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선에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린 다음에 선배니까 조금 더 선배를 챙기는 척, 뭐 예를 들어 방 안에서 계속 담배를 핀다. 그러면은 선배님 저 여기 어차피 밀폐된 공간이라서 담배 피우면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산책 겸 나가려고 하거든요. 같이 나가서 피우실래요? 이렇게 조금 그 선배의 몸과 건강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살짝 유도를 하고 좀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선배가 눈치가 빠르다면 나가서 피워줄 것이고, 아니면 나랑 같이 나가서 심심하니까 같이 나가서 피울 수도 있겠죠. 그 말에 수긍을 하고. 근데 이래도 말이 안 통한다 라고 한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을 터뜨리는 거죠. 터뜨려서 선배랑 싸우고 난 다음에 서먹서먹한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런 인성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내가 이 사람하고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마이웨이로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2번째, 집에 돈이 좀 많다, 가진 게 많아서 승무원을 취미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방을 하나 더 구매를 하셔서 차지해서 거기서 자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사실 좀 잘 안 맞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그냥 엄청 참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이랑 내가 방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 하면서 2년 동안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한두 번씩 만날 수 있어도 좀 존버 정신으로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일 경우에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참다가 세 번째에는 저는 터뜨려요. 터뜨려서 그때 터뜨릴 때는 팩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참았고, 두 번째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참았어. 세 번째 이러이러한 행동을 네가 똑같이 반복을 했는데 내 참아주는 걸 너가 모르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후배가 알죠. 그러고서 미안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 생활 스타일인데요 하면서 마이웨이처럼 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보다 더 높은 선배한테 이르면 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만 들으면 뭐 승무원들이 다 진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반화의 오류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주 희소한 몇 %의 그런 진상 동료 유형을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본인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1박 2일 룸메이트가 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나는 저런 진상짓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정도로 참고사항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재밌고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아직까지 안 누르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고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